안녕하십니까.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.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오후입니다. 금요일, 매주 금요일이면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옵니다. 이번 주에는 한국갤럽에서 보면은 내년 4월 7일 있게 될 서울특별시, 또 부산광역시 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물었고, 또 그 국민 외에도 각 권역별로 그 지지율이 얼마인지 상세하게 여론조사했습니다. 결과는 충격적입니다.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상 걸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현 상태라면은 백약이 무효한 그러한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우선 한국갤럽이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나왔겠죠.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가 40%입니다. 아직도 그래도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잘못하고 있다가 48%입니다. 그러니까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뭔가 좀 보수적입니다. 보수적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조금 유리하게 나온다는 뜻이죠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다음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. 또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6%,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22%로 14%포인트를 갖다가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에 문재인 대통령,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당을 갖다 찍겠다 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36%입니다. 아니다. 문재인 정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오만방자하니 그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에게 표를 찍겠다 하는 것이 50%입니다. 14%포인트로 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. 그런데 정작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여당을 찍겠다는 게 36%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호남에서, 광주, 전남, 전북에서 무려 65%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찍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야당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은 24%에 불과합니다. 근데 죄송스럽게도 광주나 또 전남이나 전북에서 서울시장을 뽑는 건 아니죠. 또 부산시장을 뽑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. 그래서 이번 응답자 중에서 서울 지역 응답자의 국한에서 물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당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은 29%에 불과합니다. 3분의 1이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아니다, 문재인 정부를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를 찍어주겠다 하는 것이 57%로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. 2배입니다. 29% 대 57%. 지금 전국적으로 야당 후보를 찍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예상한 대로 대구 경북입니다. 대구 경북에서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가 29%입니다. 서울하고 똑같습니다. 29%입니다. 아니다. 이번에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를 찍겠다 하는 것이 59%입니다. 근데 서울이 29%, 야당 57%, 대구 경북이 여당 29%, 야당 59%입니다. 또 물론 여기 이제 경남과 울산이 포함되긴 합니다만은 PK 지역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찍겠다는 비율은 29%. 아니다.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주겠다, 야당 후보를 찍겠다는 비율이 56%입니다. 그러니까 현 상황대로라면은 정말로 국민의힘 또 국민의당 두 보수, 중도 보수 야당이 뭔가 갈라서지 않고 힘을 하나로 합치고 제대로 된 후보를 갖다 뽑고, 또 저들의 어떻게 보면은 신금권선거, 신종금권선거, 또 신종 관권선거, 이 획책만 막아낸다면은 지금 응답자 비율로 봤을 때는 이길 확률이 더블인 거죠. 29대 57, 29대 56이니까. 물론 이러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, 문재인 정권에서는 또 어떠한 꼼수를 갖다가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
아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집권 여당의 오만방자함을 견제하겠다는 비율이 서울이 57%, 그다음에 PK가 56%라는 것은 결정적, 기여한 사람은 추미애 현 법무장관,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민주당이 마구잡이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 흔한 얘기로 뭐 감옥에 보내야 된다, 뭐 해야 된다, 그게 폐악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어떻게 보면 단말마적인 민주당이 그런 단말마적인 행태에 이미 유권자들, 국민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. 아, 너희들이 이미 드디어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나. 그동안 의사표현을 갖다가 좀 신중하게 했던 응답자들도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제 보면 넉 달 좀 더 남았습니다. 넉 달 좀 더 남았고, 지금 오늘 11월 이제 말이고, 이제 12월 또 초가 되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어마어마한 또 생쇼를 할 겁니다. 예산도 예산입니다만은 이번에 뭐 공수처법 통과시킨다,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악법들을 갖다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무리수를 또 두게 되겠죠. 여기에서 국민들은 그들이 그런 폐악을 부릴 때마다 또 그들이 그 폐악을 부리면서 내거는 게 뭡니까? 자, 이번 4.15 총선 결과 국민들은 범여권에게 190석, 더불어민주당, 열린민주당 뭐 등등등, 그 당시 위성정당 포함해서 190석, 정의당의, 그다음에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딱 190석입니다. 190석을 몰아주는 것은 국민들이 민심이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지금 온갖 진짜 폐악 무도함을 갖다가 부리고 있습니다.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건 아닌데 4.15 총선, 즉 코로나19라는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의 그러한 그 어마어마한 괴질이 돌고 그야말로 경제가 마비될 것 같은 공포심 속에서 Rally Flagged Effect라고, Rally Around the Flag Effect, 즉 국기 개양 효과죠. 그 순간, 위기의 순간에 정부에게 좀 힘을 몰아주자. 거기다 마침 그 당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 때려주니까 사실 깜빡했던 건 사실입니다.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 이런 식으로 오만방자라고 밀어준 것은 아닌데 후회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침 4.15 총선 이후에 정확히 거의 1년 만에 내년 4.7 서울 및 부산 보궐선거 있습니다. 유권자의 비중으로 따지면 전 유권자의 대략 4분의 1 규모입니다. 서울과 부산, 서울 1000만, 부산 330만, 대략 1300만 국민들, 그 5천만 중에 1300만, 대략 한 4분의 1 수준의 규모의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부동산을 갖다 이렇게 하고 장난치고도 그 부동산 정책으로 어떻게 서민을 괴롭히고 국민을 괴롭히고도 다음에 여러 가지 중과세를 갖다 감으로써 국민들을 못 살게 구는데, 그러면서도 보면 자기 멋대로, 자기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권력의 칼자를 휘두르는 이 오만방자한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뭡니까? 투표로서 심판하고 투표로서 경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%입니다만은 서울에서는 내년 보선에서 여당을 찍겠다는 비중은 29%, 부산, 경남, 울산에서 또한 29%. 아니다, 이번에 반드시 본때를 보이겠다는 것이 서울에서 57%, 부산, 경남에서 56%,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 봅니다.